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 농정의 발전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원고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일평생 현대 한국의 농정 문제를 연구해 오신 정영일 명예교수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만 강세아 번호의 사정으로 인해 강의 기획에 공동 참여한 제가 대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한국의 농업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시기별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식민지 체제로부터 해방된 한국은 1930년대 후반 통제경제 시대와 1940년대 전반의 전시경제 시대에 인력과 물자를 포함한 모든 자원이 전쟁에 동원됨으로써 농업 생산 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농업 생산력이 극도로 피폐한 상황에서 출발을 마셨습니다. 해방 후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 국토의 남북 분단은 식민지 시기 남농북공 분업체계를 전면 단절시켰으며 뒤이은 1950년에서 1953년간의 한국전쟁과 전후 복구 과정은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수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한국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미만의 절대 빈곤 상태에서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를 완화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파탄을 막기 위한 경제 안정 정책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한국 농정이 당면했던 최대의 과제는 식량 수급의 안정화와 농지제도의 개혁이었습니다. 1948년 8월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전후 과도기에 남한 지역을 통치했던 미 군정은 전쟁으로 인한 농업생산 위축과 전후 해외 귀환 동포의 증가로 악화된 식량 사정에 대처하기 위해 일단 폐지했던 양곡 공출제의 부활과 양곡 배급제 시행 이외에 미국으로부터 긴급 구호 양곡의 도입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유산인 전근대적 지주소작제에 대한 소작 농민들의 토지 개혁 요구에 대응하여 미 군정은 1945년 10월 소작료 상한을 수확량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소작료 3일제의 실시에 뒤이어 1948년 3월에는 구 일본인 소유 귀속농지를 소작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정부 수립 후 농지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1950년 3월에 공포된 개정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 면적 상한은 농가 호당 3정보, 상환 조건은 연 수확량의 150%에 해당하는 지가를 5년간 균분 상환하는 조건으로 농지 분배가 이루어짐으로써 소작지의 비중은 해방 직후의 64%에서 8.11%로 크게 줄어 식민지 지주제가 전면 해체되고 자장농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은 인명피해 약 140만 명, 공업시설 40%, 주택 16%의 파괴 등 총 피해 규모가 당시 국민소득의 약 1.7배에 달했으며 농업 부문에서도 수리시설 등 생산 기반의 위축과 군량, 구호곡 수요의 급증으로 식량 수급의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재정 지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국방 치안비의 팽창으로 인한 재정 적자는 조세 증가와 통화 증발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경제 안정이 정책 최우선 순위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운용은 장기 경제 발전보다는 경제 안정과 군사 예산 지원에 중점을 두게 됨으로써 농정도 증산을 통한 농업 발전보다는 식량 수급 및 고가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설정하게 됩니다. 전쟁 파괴로 세수가 크게 위축된 상황 아래서 농민들은 1951년 9월 이후 신설된 임시토지소득세제의 시행으로 생산량의 8%에서 2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농지개혁에 따른 분배농지 상한곡과 1950년 2월에 양곡관리법에 따른 강제성을 지닌 양곡수매제 등으로 과중한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양곡수매제에서 책정된 정부 수매가가 자유시장 판매가를 크게 밑돌아 농민의 손실을 강요하는 농민수탈적 저농산물 가격 정책을 강요한 셈입니다. 이 시대 한국 농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 대외 요인은 1955년 5월에 체결된 한미 간 잉여 농산물 도입 협정입니다. 미국은 전후 잉여 농산물 처리 방법으로 긴급 구호용 농산물 원조를 활용하였으며 1954년에는 공법 480호, 즉 PL 480을 제정해서 미국 농산물의 신시장 개척과 우방국의 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한 잉여 농산물 원조를 본격 추진합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농산물 원조는 PL 480 이전에는 주로 구호국 성격의 밀가루, 보리쌀 등 소비역 양공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1955년 이후에는 소맥, 원면, 원당 중심의
가공용 원료 농산물로 전환됨으로써 이른바 300산업 등 소비재 중심 공업화의 물적 토대를 제공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 재정 측면에서는 미국 원조 물자의 국내 판매 대금인 대충자금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50년대 후반의 20%대에서 1961년 회계연도에는 48.4%에 이를 만큼 국방비, 경제부흥비에 조달해서 중요한 재원을 이루었습니다. 미국의 농산물 원조가 심각한 식량난에 대처하고 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한 긍정적 효과는 올바르게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한국 농업의 관점에서는 국내 농업 생산의 위축과 농산물 가격 하락을 유발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악화로 귀결된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55년 시점을 기준으로 한 농업의 명목 보호율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자 가격은 국제 가격의 54% 수준에 불과해 미국 102%, 당시 EC, 즉 유럽 공동체 회원국의 경우 평균 135%, 일본 118%, 대만 83%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농민의 희생이 컸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후 경제 안정을 위한 가혹한 농업 억압 정책의 결과 195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 농업은 농가 부채의 누적, 농지 개혁으로 분배받은 농지의 재소적화 등 위기적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957년의 경우 농가의 평균 생계비 지출은 서울 도시가구의 72.1%에 불과한 44,159원에 머물렀으며 1957년 2월 조사에 따르면 재해나 흉작으로 양식이 떨어진 농가인 전량 농가수는 전체 농가의 15.4%에 달하는 34만 호, 그중 구호 대상 농가는 8.7%인 19만 3천 호로 집계되었습니다. 농가 경제 수지의 악화는 고리채 누적을 초래하여 1959년 9월 말 부채 보유 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91%에 달했으며 시간이 갈수록 농가 부채 규모가 확대되어 상환 능력은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농가 부채 가운데 사채 비율은 1956년 82%, 1960년 9월 63%였으며 1960년까지 월 5% 이상의 고리채 구성비가 평균 70%를 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57년 2월 농업은행법과 농업협동조합법을 공포하고 1958년 9월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 위반 등 금융제도의 정비와 협동조합의 조직화 등 정책 시도가 있었으나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제반 여건이 너무나 미미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 시대의 농정은 농지개혁을 통해 자장농 체제를 수립하고 극심한 재정난과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안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 부문의 엄청난 부담과 희생이 전가됨으로써 농가 경제의 피폐와 농업성장의 억압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에 머물렀던 시기로 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45년에서 1960년 기간의 경제안전 추구기의 농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1961년에서 1976년 기간의 산업화 추진기의 농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